저희 집은 당연히 못했죠. 제가 소리치고 화내는 엄마여서. 그래서 둘째 아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겠던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. 둘째 아이가 딱 저한테 하는 말, 우리 집은 왜 돈이 없어?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뭘 하고 싶다거나 사달라고 했는데 못하게 했더니 그렇게 말을 했군요. 아마 이거 제가 공부 안 했더라면 음. 그런 말을 왜 해? 돈이 뭐가 중요해? 막 이렇게 했겠죠? 그러게 우리 집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돈이 없어. 네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엄마도 미안해. 이렇게 말했어요. 건강한 의사소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이들이 궁금한 걸 부모한테 물어볼 수 있다. 그럼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적절히 해줄 수 있다예요. 궁금한 거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? 그 얘기. 또 엄마랑 아빠는 왜 이렇게 싸워? 그리고 아니면 할머니하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? 이제 지금 부정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좋은 거는 얘기하기가 편하니까. 그쵸. 네,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굳이 안 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무엇이 됐든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. 네, 아이들이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들어야 한다예요. 네,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, 아이들이? 자신들의 궁금한 거, 우리 집에 왜 돈이 없어? 딸은 왜 엄마는 오빠만 예뻐해? 엄마는 왜 엄마 맘대로 하려고 해? 첫째 아이가 엄마 우리 집은 좀 이상해 라는 말을 했어요.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. 잘 키우려고 했는데 어디서 이상하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왜? 그랬더니 엄마 나는 더울 때 차가운 얼음물 먹고 싶은데 왜 우리 집엔 냉장고에 얼음이 없어? 우리 집은 좀 이상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저희 엄마는 차가운 물을 못 먹게 했어요. 그래서 늘 미지근한 물을 먹고 살았어요. 그래서 저는 얼음물은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제 규칙대로 냉동실에 얼음물을 얼리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7살 때 더울 때 얼음물을 먹을 수 없어서 우리 집은 이상하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줬어요. 아이가 했던 말이 있어요. 엄마 신나게 놀고 와서 얼음물 먹을 때 행복해 라고 말할 때 저 이렇게 힘이 이렇게 훅 빠졌잖아요. 푹 빠진 이유는 뭐였어요? 얼음물 먹으면 안 돼. 늘 미지근한 물 먹어야 되고 넌 건강해야 돼. 콜라 안 돼. 뭐 안 돼. 안 돼, 안 되만 하고 정해진 규칙대로 계속 아이한테 이렇게만 해야 한다고 말했었거든요. 아들은 얼음물 얘기 외에는 다른 질문은 안 하던가요? 첫째 아이는 기억을 했다가도 저한테 말 잘 안 해요. 둘째 아이는 아주 과감하게 표현하죠. 네. 엄마는 이상해. 엄마 맘대로 해. 엄마 하고 싶을 때만 하면서 엄마도 말한 거 약속 지키지 않잖아. 약속 안 지킨 게 하도 많아서 좀 뻘쭘합니다. 엄마 일주일에 밥 2번 해주기로 했는데 안 지켰잖아. 그때요. 언제 제가 맞벌이라서 저녁을 잘 못 차려주거든요. 근데 둘째는 밥 먹는 게 중요해요. 집밥이 중요해요.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는 거 싫어하고 엄마가 밥 차려주는 거 안 지킨 거. 엄마는 약속해놓고 왜 안 지켜? 말해도 엄마는 안 지켜. 엄마 이상해.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 1년 동안 나한테 뭐 해준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잖아. 어떤 때는요. 계속 말해서 저도 좀 그만할 때가 됐는데 계속하네.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한다? 그치. 말해놓고 못 지켜서 미안해. 이렇게 가요. 제가 그때는 말할 때는 잘하려고 했었죠. 그런데 살다 보니 바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아이한테 약속을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지킨 것도 있어요. 그건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. 그래도 얘기해봐요. 그래야 확 들어오죠. 저는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서 몸과 마음의 중요성을 배우게 됐습니다. 아이한테 신체적으로 안정감 주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. 공부할 때 네가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엄마가 나한테 그것을 해주겠다고 했어요. 신체 테라피 같은 걸 해주겠다고 했나 보죠? 네. 원래 그게 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늦게 집에 들어가고 아이도 늦게 학원에서 오고 타이밍을 자꾸 놓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쭉 잊어버렸는데 아이는 그게 서운했나 봐요.
정말 울고 먹을 대로 울고 먹더라고요. 엄마 그거 안 지켰잖아. 엄마 그거 안 지켰잖아. 어떤 때는 이러긴 했지만 그때마다 아이가 서운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는 마음이 그득했는데 미안해. 엄마 해준다면서 저거 준비만 해놓고 한 번도 안 쓴 거 알지? 그거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? 20-30분 시간이 걸려요. 네. 그런데 한 10분 정도 하면 효과가 안 날 것 같으니까 저도 마음을 접고 아이도 저녁 시간에 늦은 시간에 그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하여튼 뭐 제 불찰입니다. 그래서 1년 동안 약속을 못 지켜서 정산을 한번 하시죠.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가 계속 무언가를 말한다면 그거 한 번쯤은 해줘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딸아이가 그런 말을 할 때, 그런 질문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?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? 엄마 아빠는 왜 싸워? 왜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해?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?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느껴졌어요. 저는 부모님한테 한 번도 무슨 제 표현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. 근데 둘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. 좀 어떻게 우리가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? 그런데 아이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면 말할 수 있는 거겠죠? 4명 가족이 외식을 하게 되었는데 둘째 아이가 자기가 싫어하는 거라고 안 가더라고요. 두부 음식을 먹으러 가기로 돼 있어요. 근데 첫째 아이는 뭐 좋고 싫고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있어주고 그랬어요. 아이는 자기가 싫으면 안 가, 딱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못됐니? 너 어떻게 네가 하고 싶은 데는 다 하고 살 수 있니? 라고 하면서 애한테 비난도 하고 어떤 때는 달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. 아, 자기가 싫어하는 건 안 해도 안 할 수도 있다. 이러다 보면 언젠가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겠지 하고 믿고 기다려줬어요. 그랬더니 어떤 날은 내가 하기 싫지만 같이 하려고 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도 하더라고요. 나는 부모님한테 하나 더 내 표현을 못했는데 그렇게 모든 거를 다 표현하는 것 같은 딸을 보며 부럽기도 했겠어요. 네, 부러웠어요. 아이들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다 표현하는 게 건강한 가정이고요. 결과적으로 자녀는 부모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거에 맞는 답을 들으면 자기 행동을 조절하기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